네. 자, 290페이지의 2번 문제는 약속어음의 할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약속어음의 할인.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주식회사 부국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2,200만 원을 신한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 어음 할인료 20만 원이 차감된 잔액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음의 할인이라는 것은요, 만기가 지금 10월 30일인데 지금 현재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2,200만 원의 만기 때까지 이때 10월 30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 2,200만 원짜리 어음을 부국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것을 오늘 신한은행에다가 처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20만 원 뺀 나머지 금액만 2,180만 원 받고 2,200만 원짜리 어음을 은행에다 처분한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20만 원을 이자만큼을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 20만 원을 무엇으로 기록하느냐? 요게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죠. 그래서 어음의 할인료는요, 영업의 비용으로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을 합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음을 갖다 처분했으니까 받을 어음은 대변에 가면 되겠고요. 돈이 입금되었으니까 당좌예금은 차변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차가 2,200만 원으로 딱 맞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평가 문제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어음 현황이 반영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10일 거래 일반전표에 8월 10일에다가 우선 대변에 110번 받을 어음. 어음을 갖다 할인을 하면 받을 어음은 대변에 가게 되죠. 받을 어음의 경우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국상사가 되겠고 부국상사가 되겠고 자, 대변으로 가서 금액을 2,200만 원짜리입니다. 입력하시고 자산 감소됐고 3번 차변에 당좌예금에 입금됐죠. 102번 당좌예금. 당좌예금의 경우는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거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어제날 마감으로 그냥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산전자가 마감이 돼 있어요. 용산전자요? 네. 3일 패션에 용산전자 여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용산전자로 바뀌어져 있어. 이제 바꿨습니다. 아, 네네. 예, 회사를 바꿔보세요. 용산전자로. 당좌예금은 은행이 어디죠? 신한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신한은행 당좌 금액은 2,18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넣어주면 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936번이고요. 방향키로 가셔서 2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변이 2,200만 원, 대변 2,200만 원 이와 같이 분계가 되고요. 대변에 받을 어음, 차변에 당좌예금, 자산 감소, 자산 증가, 그리고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자금 관리를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받을 어음 줄을 클릭을 하고 F3 누릅니다. 그럼 밑에 어음 상태 할인하고 나타났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엔터 쳐서 어음 번호에 커서가 넘어가면 F2키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해서 2,200만 원짜리 어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밑에 할인 기관에다가 F2 눌러서 은행을 선택해 주시고 신한은행이죠. 그리고 엔터 치면 지점으로 커서가 넘어가는데 지점은 신한은행이라고만 했지 지점은 그 위에 있는 용산지점 어음에 있는 용산지점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 치시고 할인율로 커서가 넘어가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할인율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그냥 비워두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인 시 회계 처리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91페이지에는 수행 내용이 나와 있죠. 수행 결과가 우리 교재에서는 지점은 그냥 비워뒀군요. 은행만 입력하고. 다음에 3번 문제 통장거래 입력 3점짜리 해보겠습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예금 맡기신 금액에 500만원 입금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식회사 유명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은 거래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거래처인 유명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을 보통 예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예금은 차변이 돼야 될 것이고 대변은 부채로 인식하는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경우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자, 입력을 해볼까요? 날짜는 8월 13일. (3번) 차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이죠. 103번 서울은행. 서울은행 코드는 98001. 금액은 500만원. 자, 그리고 대변을 입력합니다. 자, 대변은 선수금은 259번, 거래처는 유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00만원 되겠습니다. 예,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으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자, 그래서 수행 결과 보시면 우리하고 똑같죠.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4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거리 홍보 행사 시 증정할 마우스패드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번은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처리하라라고 했고 2번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1과 2 서식을 작성해라 해서 4점. 자, 거래자료 입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표를 입력하느냐, 일반 전표 입력하면 되겠고요. 현금 지급 거래니까 출금 전표로 구분을 출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우스 패드가 거리 홍보 행사에 증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출금 전표 처리하겠습니다. 12만원이죠. 자, 날짜는 여기서 보면은 8월 21일입니다. 자, 일반 전표 8월 21일 입력하시고
9부는 1번 출금, 그리고 개정 과목에는 광고 선전비 833번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12만원 되겠죠. 12만원. 이렇게 하면 차변의 광고 선전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이라는 분계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한다.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여기 전체 메뉴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3만원 초과 거래인데 우리가 지금 적격 증빙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때는 비용으로,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그 거래 금액의 2%에 해당되는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붙어요.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려면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작성을 해 놓겠는데, 영수증 수취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자, 1과 2 서식을 작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2 서식에다가 쭉 입력을 하면 1 서식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2 서식에다가 거래일자, 영수증의 날짜입니다. 2020-0821. 자, 상호는 광고 상사, 성명은 김상훈, 사업장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72,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이폰 없이 숫자만 입력합니다. 10536-14584. 거래금액 12만원. 자, 구분이라 하는 것은 여기 15분부터 35번 사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그 번호를 입력해 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광고 상사에서 마우스 패드를 구입한 경우인데 이런 일반적인 거래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로 지나가셔야 되고요. 계정 코드는 조금 전에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잖아요. 네, 더블 클릭해서 검색을 또 합니다. 다시 광고 선전비 833번이었어요. 그리고 저교에는 마우스 패드 구입이라는 내용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마우스 패드 구입.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친 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을 들어가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총계에 한 건에 12만원, 그리고 명세서 제출 대상에 한 건에 12만원, 이게 자료가 넘어오게 되는데, 혹시 넘어오지 않았을 때는 여기 상단에 있는 명세서 불러오기라는 단추를 한번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수증 수취 명세서 이 닫기 탭을 바로 누릅니다. 누르면 이와 같이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경고창이 나오는데 예 해가지고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바로 추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FAT 1급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수행 결과는 우리가 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수행 팁을 읽어보시면
3만원 초과 지출 거래에 대해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며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는 추가적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문제가 있죠. 자,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8월 31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증빙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자동차세는 회사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현금 납부했으니까 구분을 출금으로 해서 한 줄로 간단히 입력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입력해 볼까요? 8월 31일. 구분은 1번 출금. 계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금. 817번을 사용하세요. 자, 세금과 공과금의 거래처나 적용은 채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16만 5천원. 네, 이렇게 하면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납부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 처리하시면 된다. 네, 수행 결과 역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모두 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네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의 마지막 문제. 자, 지로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액은 18,000원이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9월 1일 날짜에 8월분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신문 구독료다. 그러면 비용이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1번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간단합니다. 입력해 볼까요? 9월 1일로 날짜 바꾸시고. 자, 1번 출금. 도서인쇄비로 처리할까요? 826번 도서인쇄비. 자, 비용은 거래처와 적요 채점은 안 합니다. 지나가시고 18,000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18,000. 자, 이렇게 차변의 도서인쇄비, 대변의 현금 이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실기 시험에서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 모두 6문제가 출제되면서 2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큰 번호 문제 3번에 부가가치세 문제 24점, 문항수는 모두 7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주식회사 용산전자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이기 때문에 유형은 11번 유형으로 해야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직접 하고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0번 비워두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1.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였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면 분계는 상품을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고 팔았기 때문에 분계는 2번 외상분계 하시면 완벽하게 자동분계가 일어납니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분계까지 할 거고요.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이라든가 또는 전송일자라든가 이것은
채점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21일 거래명세표에 있는 거래 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자료니까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를 열으셔가지고 거래명세표에 있는 날짜를 입력을 합니다. (9월 21일이죠) 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품명은 거래명세서에 있는 대로 입력합니다. 컴퓨터 수량 20 엔터 치고 단가 40만원 엔터 치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죠. 유명 엔터 치고요.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이 더존 시스템으로 발행할 때는 0번 비워두고 갑니다. 전자세금란을. 그리고 분계는 아까 다음 달 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분계입니다. 밑에 보시면 외상분계는 2번이라고 되어 있죠. 2 하시면 밑에 분계 보시면 완벽히 자동으로 됩니다. 차변 외상매출금 880 거래처 유명. 대변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80만원. 네, 여러분 매출세액이 부가세 애수금 부채로서 대변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수익으로서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에 입력됩니다. 자동 분계가 된다 하더라도 밑에 회계 처리되는 이 분계 내용을 꼭 인식하시면서 넘어가셔야 학습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분계해버리고 밑에 거 잘 인식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실력이 안 늘겠죠. 꼭 밑에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부가가치세 2번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가셨으면은 날짜를 입력하죠. 9월 21일입니다. 9 엔터 20일 9 엔터 20일 엔터 엔터 엔터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800만원에 80만원짜리 검색이 되고요. 시험에서 요 밑에 있는 결제 내역을 채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있는 요 결제 내역. 그러니까 이거는 외상란에다가 요거 880만원을 여기다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지나가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앞에 체크하셨으면 일단 전자 발행을 눌러서 거래처에 요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 발행 작업이라고 합니다. 전자 발행 누르시고요. 로그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이미지가 보이죠? 밑에서 발행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이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단추를 이용해서 이 국세청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실무 버전에서는 이 국세청 전송을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다음 달 그 다음 날 24시 전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송을 해주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서는 평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셔서 로그인 한번 더 눌러주시고 미전송이라는 걸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눌러주시고 넘어가는 게 보이죠? 여기 넘어온 게. 그러면 발행 위에서 눌러주시고 확인 이렇게 하면 국세청 전송을 끝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닫아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 창에 와서는 위에 있는 조회를 한번 눌러보신다 이거죠. 그러면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 이렇게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했을 때 4점을 얻게 되는 문제입니다. 매번 부가가치세 문제의 첫 문제로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행 결과 보시면 11번 과세 유형으로 입력을 했고, 품명,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처, 전자세금 모두 전자세금은 우리가 비워뒀었죠. 이렇게 분계가, 분계 내용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는 내용까지 우리 했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3점.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주식회사 금천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금천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우리가 매입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51번 아니면 54번입니다. 세금 계산서 매입은 이 중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건이면 51번이요. 매입세액이 공제 불가능한 건이면 54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것이니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세금 계산서다. 따라서 유형은 51번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9월 23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메인 매출 전표를 날짜를 9월 23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자, 품명에는 컴퓨터, 수량은 10개, 단가는 30만원, 거래처 코드는 공급자 금천이 되죠. 전자세금은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이라고 하라 그랬죠.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그 세금 계산서 밑에 보니까 외상 미수금하고 현금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우리가 30만 원은 지급했고 300만 원은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혼합으로 분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는 3번 혼합으로 입력하시고 차변의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가 됩니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공급가액은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가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줄에 대변을 입력할 차례죠. 자, 4번 대변에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했죠. 그래서 대변에 101번 현금이 30만 원. 엔터 치시고 또 한 번 대변, 4번 대변. 외상 매입금 251번, 외상 매입금이 251번입니다. 그게 3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를 눌러서 거래처의 바꿔야 될 내용은 없는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자, 51번 과세 매입과 밑에 분계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예, 수행 결과 보시면은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죠. 51번 과세 매입으로 했고, 분계는 차변의 상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예.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매입거래 3점짜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입인데 증빙이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는 뒤에가 3자고 매입은 앞에가 5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3번 유형이 됩니다. 매입 계산서는 53번 유형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은 결정했고 자료 설명을 보면요. 직원 식당에 사용할 쌀을 관악농협으로부터 구입을 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입력 1번 해주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나요? 위에 보니까 외상으로 샀군요. 그러면 이건 외상 분계를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회사는 지금 용산전자이죠.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사는 것은 상품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외상분계할 수가 없어요. 왜? 외상분계하면 이게 외상매입금이 되거든요. 근데 쌀 사고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되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분계를 외상분계가 아니라 3번 혼합분계로 분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 다 됐습니다. 9월 25일 매입 매출 전표 9월 25일 거 입력해 볼게요. 같이 해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 9월 25일. 자, 증빙이 계산서니까 53번 면세 매입이죠. 53번 면세 매입. 자, 품명에는 그대로 입력합니다. 여주쌀 청정미라고. 수량 10개. 단가가 5만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5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관악농협.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해줍니다. 전자입력으로. 자, 분계는 외상분계 안 된다고 그랬죠. 혼합 3번 혼합으로 하시고요. 자, 상품이 아닌 것을 매입을 했으므로 여기를 상품을 계정가부터 고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쌀을 왜 샀냐면은 직원 식당에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은 회사의 복리후생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쌀 구입비는 복리후생비로 계정과목을 바꾸면 돼요. 811번 복리후생비. 그러시고 대변은 우리가 외상이 있죠. 그게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253번입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관악농협으로 코드가 입력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밑에 차변 대변 합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53번 면세 매입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거래 4점. 자,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러면 11번이에요. 매출의 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11번. 유형이 11번이 됩니다. 과세 매출이죠. 11번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자료 설명을 보니까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기단서이고요.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어요. 그러면 혼합분계 해가지고 보통예금 해주는데,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고치고 지나가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며 전자세금기단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날짜가 10월 8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10월 8일 입력하시고, 자, 유형은 매출거래이고 세금 계산서이므로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분명히 노트북도 있고 컴퓨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여기 상단에 있는 복수거래 단추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복수거래 클릭하시고 이와 같은 창이 나오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노트북 엔터. 노트북 엔터 10개 60만원. 엔터. 컴퓨터 10개 50만원. 그리고 확인 단추나 탭을 누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분명란에는 노트북 외로 입력이 되고 합계를 보고 확인을 하십니다. 1210만원이 세금 계산서에 있는 합계와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10만원 일치합니다. 자, 코드 거래처죠. 공급받는 자 현우가 거래처가 됩니다. 전자세금을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분계 보통 예금으로 분계가 뭐가 될까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혼합분계였다 이런 얘기죠. 자, 대변 부가세 애수금. 네,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맞죠? 대변의 상품 매출. 네, 수익 발생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차변입니다. 차변은 전부 뭐예요?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금액은 1210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서울은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예금 관련 개념 과목은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가 전부 여기 있는 거래처로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될 텐데 바꾸고 지나가야 돼요. 서울은행으로. 원장님 날짜를 잘못 입력하면 입력이 다 끝났으면 삭제하고 다시 입력해요.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전표를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동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날짜를 이동하고자 하는 날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다 그럼 왜 전표 이동 일자를 써주면 돼요? 네.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 이동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자, 다음 문제는
자, 이번 문제는 방금 했던 것은 복수거래라는 것이고 유형은 11번 과세매출이었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이 상품매출, 부가세의 수금 이런 분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수정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사정. 자,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 매입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번 아니면 54번이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51번이고 공제가 안 되는 것은 54번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영업부용 승용차 타이어 교체에 대해 발급받은 전자세금비 단서랍니다. 자, 승용차가 2000cc니까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죠. 그렇다면 이 승용차의 구입이나 유지나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단 용산전자는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을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으니까 비용 처리는 차량 유지비로 하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날짜가 10월 16일입니다. 자, 10월 16일 정확히 입력할까요? 10월 16일. 자, 매입인데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을 54라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팝업창으로 사유를 선택해라 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사유는 이 3번에 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가 3번이에요. 이거 앞에 선택을 하시고 밑에 선택 눌러줍니다. 그리고 품명에서 타이어 교체. 수량은 없습니다. 공급가액 30만원. 거래처는 공인카 서비스.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승용차를 고쳤다 이 말이죠. 차량 유지비 처리해야 되니까 혼합. 그래서 상품을 차량 유지비로 바꾸고 822번 차량 유지비.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외상 미수는 미지급금이 되죠. 미지급금 33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공인카 서비스 거래처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네. 자, 54번 불공 유형에서 보다시피 불공의 경우는 매입세액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대급금이 어디로 가요? 나타나지 않죠. 공급가액하고 합해져서 비용이나 자산 처리가 되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로 부가세가 비용으로 통합이 되죠. 불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라면은 부가세 대급금 3만원이 별도로 차변에 분계가 되죠. 불공이니까 이 부가세 대급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이 그냥 차량 유지비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수행 결과 54번 불공 유형으로 했고 나머지 내용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미지급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6번째 매출거래 3점짜리 보겠습니다. 자, 매출을 했는데 신용카드다. 전표가. 그러면 우리 FAT 1급에서는 17번 유형입니다. FAT 1급에서는 매출을 했는데 신용카드 매출로 했어요. 17번 유형이에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효완 상사에 컴퓨터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습니다. 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신용카드의 거래 날짜를 보고 입력을 하는데 거래 날짜를 10월 24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10월 24일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유형은 17번. 그러면 카드사가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자, 카드사 선택을 해줘야죠. 현대카드사죠. 확인.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는데 컴퓨터를 판매했다고 그랬으니까 품명에다는 컴퓨터 써주시고 수량 단가는 모르니까 지나가는데 공급가액에다가 이 카드 거래나 현금 영수증 거래는 말이죠. 공급가액에다가 요 합계를 넣어주세요. 공급 대가를 572000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처럼 나눠져요. 공급가액 52만원, 부가세 52,000원. 자, 거래처는 효안상사죠. 자, 신용카드는 전자세금계산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고요. 분계는 카드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4번 카드 분계하시면 됩니다. 아, 카드로 매출을 했기 때문에 카드 분계. 그럼 밑에 자동으로 분계가 완벽히 일어나는데요. 자, 맨 첫 줄을 보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입니다. 효완 상사로부터는 돈을 받았지만 현대카드로에서는 아직 돈이 우리 회사에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현대카드사가 되는 거고요.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판매한 부가세,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맞죠?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맞죠? 자, 여기서 외상 매출금이 된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잘 해주세요. 카드 매출이었을 때 거래처를 카드사로 한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더라. 이걸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할까요?